자, 심화 마지막 파트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허블 법칙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 시선 속도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외부 은하, 외부 천체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실제로 적용해보는 그런 연습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블 법칙은 많은 수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 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옆에 식을 준비해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별 A와 B의 물리적 특징입니다. H알파 흡수선의 고유 파장은 6563 몽스트롬이고 빛의 속도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인데요.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그리고 고유 운동이 나와 있고 별에서 관측되는 수소 알파선, 흡수선 파장이 나와 있습니다. 고유 운동을 통해서는 이 별의 접선 속도를 구할 수 있고 H알파 흡수선을 통해서는 시선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통해서는 별의 거리지수, 그러니까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A가 B의 10배이다. 자,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거리지수식을 이용해야 됩니다.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은 5 로그 t 마이너스 5라는 식인데요. 여기서 스몰 m은 겉보기 등급, 라지 m은 절대 등급입니다. 그리고 d는 은하까지의 거리를 말하지요. 이것은 파색 단위로 주어지게 됩니다. 나머지 숫자들은 이렇게 주어지고요. 자, 그러면 거리에 대한 로그 값을 A와 B에 대해서 각각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 식을 이항하고 수치로 나온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넣어보니까 자, A 같은 로그 dA 값은 2.12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로그 dB의 값은 1.12가 나오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를 계산해 보게 되면 B까지의 거리가 A까지의 거리의 10분의 1이다 라는 사실을 이런 식의 전개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에 대한 설명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아마 이번 지구과학원 내용까지는 들어가진 않지만 거리지수를 쓰고 거리지수를 변환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온전하게 썼을 때 여러분들은 1등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A의 접선 속도의 크기는 47.4km/s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접선 속도 구하는 식은 4.74 곱하기 고유 운동값 곱하기 거리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를 구해보면 4.74 곱하기 0.1 곱하기 10의 2.12 승이 되니까 적어도 47.4보다는 큰 값이라고 할 수 있죠. 왜? 10의 제곱보다 크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설명입니다. 자, D급 보겠습니다. 공간 속도의 크기는 B가 A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공간 속도라는 것은 시선 속도와 접선 속도를 통해서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 구한 속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의 속도를 대략적으로 구해봐야 되겠는데요. 실제로 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감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같은 경우 접선 속도는 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러면 B의 경우 접선 속도는 어떻게 나올까요? 4.74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1.12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곱하기 10의 1.12는 같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47.4보다 크지만 그 A와 같은 공간 속도가 B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A와 B의 접선 속도는 같습니다. 자, 그럼 시선 속도의 차이를 봐야 되는데요. H알파 흡수선 파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파장의 변이값은 1입니다. 6563분의 1 정도입니다. 그리고 B는 6563분의 2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시선 속도는 B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접선 속도가 같지만 시선 속도가 B가 더 크기 때문에 공간 속도의 크기는 B가 A보다 큽니다.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고 둘의 비교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값을 구해내는 과정. 자, 이것을 꼭 연습을 좀 해보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1등급을 맞고자 한다면 한 번쯤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문제는 실제로 지구과학원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연습을 해놓는다면 1등급을 맞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답은 기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표는 새 방출선, 가나다의 고유 파장과 퀘이사 AP의 스펙트럼 관측 결과를 적색 편이 G값과 함께 나타낸 것입니다. 자, G라는 것은 람다 제로분의 람다 마이너스 람다 제로 값입니다.
즉 원래 파장에 대한 파장의 편입값을 g라고 하지요. 그럼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 람다 제로분의 람다는 g 플러스 1이라고 정리가 되고, 람다 값은 람다 제로의 g 플러스 1 값을 곱해준 값이다 라고 변환해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에서는 이 식을 통해서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겠습니다. c분의 b는 2분의 d의 2배이다 라고 했네요. 자, c분의 b 값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하지만 람다 제로 값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식으로 써질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럼 c는 람다 제로 g 플러스 1이니까 1.32 람다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b는 1.16 람다 제로가 되겠죠. 자, e도 마찬가지로 1.32, d도 1.16이 됩니다. 그래서 c분의 b는 2분의 d와 같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c는 d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이 식에다가 바로 대입을 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c 같은 경우는 6416.52, 나노미터라고 썼는데 이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옹스트롬입니다. 자,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5007 곱하기 1.16 해서 5808.12 옹스트롬이 됩니다. 따라서 c는 d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답은 2번입니다. 3번부터 또 보겠습니다. a는 b보다 거리가 멀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a의 집값이 b보다 작습니다. 그 말은 a가 가까운 천체라는 얘기죠. 자, 4번 스몰 a는 다의 고유 파장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구해보면 간단하게 이런 형태로 구해볼 수가 있는데, a의 고유 파장은 4342 옹스트롬이 되기 때문에 다의 고유 파장인 5007 옹스트롬보다 작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태양은 A보다 광도가 크다. 자, A는 퀘이사입니다. 퀘이사라는 것은 태양계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있지만 은하 정도의 밝기를 내는 괴상한 천체입니다. 그러므로 태양보다 A가 광도가 훨씬 큽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은 은하 A, B의 관측 스펙트럼에서 방출선 가와 나가 적색 편이된 것을 비교 스펙트럼과 함께 나타낸 것입니다. 은하 A와 B는 동일한 시선 방향에 위치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허블 법칙을 만족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자, 여기가 관측자입니다. 비교 스펙트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은하 A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측소와 은하 A만큼의 거리만큼 은하 B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시선 방향이기 때문에 관측소, 은하 A, 은하 B가 이런 형태로 나열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은하 A의 후퇴 속도는 1.5 곱하기 10의 4승km/s이다. 자, 이 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선 속도 V는 cg라는 값을 대입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빛의 속도 곱하기 파장의 편입값에 대한 비율, 자, 이것을 곱해 주니까 15000km/s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기억은 4826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요. 자, 나의 경우를 통해서 집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 은하 B의 집값은 0.1이 나옵니다. 그리고 은하 A의 집값은 0.05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값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 0.1의 집값을 가지고 있고 원래 스펙트럼 값이 4340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사용했던 식 람다 제로 g 플러스 1에 대입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보면 은하 B의 기억값은 4774 옹스트롬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린 설명입니다. 자, D급 보겠습니다. 은하 B에서 A를 관측한다면 방출선 가해 파장은 4991 옹스트롬이다. 여기서 관측을 했을 때 집값이 0.05, 0.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고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습니다. 그럼 은하 B에서 은하 B를 관측하는 것은 관측소에서 은하 A를 관측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관측한 방출선 가해 파장은 여기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계산을 통해서 구해보니까 이 값은 4557 옹스트롬이 됩니다. 따라서 기억만이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림은 지구에서 관측한 두 은하 A와 B의 천구상 위치입니다.
자, A의 후퇴 속도는 700km/s, B는 1400km/s입니다. 그리고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 지구에서 A까지의 거리를 x라고 두었을 때 지구에서 B까지의 거리는 2x라고 둘 수 있겠습니다. 즉 거리가 2배라고 할 수 있지요. 자, 그리고 둘 사이의 각도를 봐야 되는데 적경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적경은 지구과학 2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도 이제 문제에서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적경이라는 것은 하루를 전체 360도를 24시간으로 나타낸 값입니다. 자, 그렇다면 9시간, 9시 15시니까 6시간 차이가 나죠? 그러면 둘 사이의 각도는 90도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자면 옆에 있는 그림과 같이 가운데가 직각이고 x의 거리, 2x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직각 삼각형 형태가 이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A에서 관측하면 B는 2100km로 후퇴한다. 자, A의 후퇴 속도가 700km입니다. 그리고 B의 후퇴 속도가 1400km라고 했었죠. 그런데 A와 B는 지구와 반대의 시선 방향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의 후퇴 속도의 합이 A에서 B를 바라본 후퇴 속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100보다는 낮은 속도로 후퇴 속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기억은 틀린 설명입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B에서 관측하면 우리는 은하는 1400km/s로 후퇴한다. 뭐 그렇겠죠? 우리가 봤을 때 B가 이렇게 멀어진다면 B에서 봤을 때 우리도 그만큼 멀어질 것입니다.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B에서 측정되는 허블 상수의 값은 70이다. 자, 이것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x제곱 플러스 4x의 제곱은 10루트5의 제곱 500이 나옵니다. 계산을 해보면 x의 값은 10메가파섹이 되죠. 그러면 지구와 B까지의 거리는 20메가파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그 시선속도식에 넣어봅니다. 그럼 V는 h 곱하기 d에서 V는 h 곱하기 20 하면 140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허블 상수 h 값은 70km/s/메가파섹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따라서 니은 디귿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그림의 외부 은하 X의 스펙트럼을 선 스펙트럼과 함께 나타내었다. 그리고 표는 파장이 4000옹스트럼인 흡수선의 적색 편이가 일어난 양 델타 람다와 X까지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자, 델타 람다를 봤더니 200옹스트럼, 그리고 X까지의 거리가 300메가파섹입니다. 자, 설명 한번 보기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기억, 멀리 있는 외부 은하일수록 델타 람다는 작아진다. 적색 편익값은 점점 커지겠죠?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면 말이죠. 자, 그러면 기억은 틀린 설명입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X의 후퇴 속도는 15000km이다. 자, 이걸 한번 구해보면 V는 cg라는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빛의 속도에 적색 편의의 그 편익값, 시프트 값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15000km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니은은 맞습니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X를 이용하여 구한 허블 상수는 75이다. 자, 시선 속도 15000은 허블 상수 곱하기 거리 300메가파섹입니다. 자, 이 항에서 그 값을 계산해주면 허블 상수는 50km/s가 나옵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린 설명.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림은 한 직선상에 있는 외부 은하 A, B, C까지의 거리와 후퇴 속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우리 은하가 우주의 중심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니은, 우리 은하에서 측정한 적색 편익 값은 B가 가장 작다. B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우므로 적색 편익 값도 가장 작을 것입니다. 자, 디귿, A에서 측정한 후퇴 속도는 우리 은하가 C의 2배이다. 자, A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은하까지의 거리는 50메가파섹입니다. 그리고 C까지의 거리는 100메가파섹이죠.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면 후퇴 속도는 C가 우리 은하보다 2배 클 것입니다. 자, 따라서 답은 니은이 됩니다. 자, 그림은 허블 상수를 구하기 위해 관측한 은하 ABC의 관측 결과라고 했습니다. ABC는 같은 시선 방향입니다. 그리고 거리를 봤더니 A 값의 배수로 각각 1, 2, 3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림을 그려보자면 다음과 같을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 은하가 있고 A, B, C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겁니다.
자,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 라고 했으니까 A, B, C. 뭐 그 말이 없네요. 젠장. 자, 보통은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 라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우리 은하로부터 거리는 B가 A의 2배이다. 자, 여기에 우리 은하가 있기 때문에 B의 거리가 A의 2배이죠.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적색 편이량은 C가 A의 2배이다. 자, C는 A보다 3배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 디귿. A로부터 후퇴 속도는 C가 B의 3배이다. 자, A 기준으로 봤을 때 C의 후퇴 속도는 B의 2배입니다. 2배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답은 기억 1번입니다. 자, 표는 허블 상수를 구하는데 사용된 세페이드 벤광성 ABC의 관측 결과라고 했습니다. 벤광성 ABC의 적색 편이량과 절대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보기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기억, 후퇴 속도는 A가 가장 크다. 후퇴 속도를 알기 위해서는 적색 편이량을 참고해야 되는데요. ABC 중에 적색 편이량은 C가 가장 큽니다. 그러므로 후퇴 속도는 C가 가장 큽니다. 자, 니은.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B가 가장 가깝다. 적색 편이량이 가장 작기 때문에 지구로부터의 거리도 가장 가깝습니다. 자, 니은은 맞습니다. 겉보기 밝기는 B가 C보다 밝다. 자, B와 C를 비교해 봤을 때 절대 등급이 같습니다. 자, 절대 등급이 같다면 지구에 가까운 놈이 더 밝게 보이겠죠? 아까 적색 편이량을 통해서 B가 C보다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겉보기 밝기는 B가 C보다 밝을 것입니다. 답은 니은 디귿 4번입니다. 자, 만약에 겉보기 등급이라고 나왔으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점, 밝기가 밝을수록 등급은 작게 나온다는 사실까지 연계해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그림과는 외부 은하의 분광 관측 결과. 파장이 4100 옹스트럼인 어떤 흡수선이 4182에 나타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후퇴하고 있는 은하인 것 같습니다. 시선 속도는 이렇게 구하고 빛의 속도는 이것이다. 자주 본 내용들이죠. 이에 대한 설명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이 은하는 우리로부터 6000km/s로 멀어지고 있다. 바로 시선속도식에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넣어보면은 6000km/s가 나옵니다. 기억은 맞습니다. 허블 상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시선속도와 거리를 아니까 허블 상수도 구해볼 수 있죠? 나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시선속도는 4000, 거리는 80메가파섹이면 h는 d-v라고 해서 50km/s/메가파섹이 됩니다.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먼 은하일수록 시선속도가 커지는 것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허블 법칙의 발견은 우주 팽창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은 세 곳의 천문대에서 관측한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와 후퇴 속도를 그래프에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로축이 거리, 세로축이 후퇴 속도라고 나왔는데요. 자, 여기에서 기울기가 나와 있습니다. 허블 법칙 V는 허블 상수 곱하기 거리식에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바로 허블 상수가 됩니다. 그럼 A, B, C 봤더니 허블 상수는 A가 가장 크고 C가 가장 작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허블 상수는 A의 경우 가장 크다. 자,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우주의 나이는 B의 경우 가장 적다.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의 역수입니다. 그러므로 허블 상수가 가장 작은 C가 우주의 나이가 가장 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B는 중간이니까 여기 보기에는 해당이 안 되겠죠? 자, 디귿. 우주의 크기는 C의 경우 가장 작다. 우주의 크기라는 것은 H분의 C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C는 빛의 속도로 상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의 크기 역시 허블 상수의 역수로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허블 상수가 가장 작은 C가 우주의 크기가 가장 클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지요. 자, 따라서 답은 기억 1번이 됩니다. 허블 법칙과 허블 상수에 대한 자료들. 자, 이것은 도플러식과 연계해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데요. 수식을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천문 파트에서 쓰이는 식은 많아봐야 5개 정도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외워두시고 그냥 시험 볼 때는 시험지에다 무조건 5개의 식을 쓰고 나중에 적용한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블 법칙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의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면 지구과학원 수능장에 가서도 충분히 시간이 남게 풀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긴 시간 동안 7강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적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